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거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후 중개업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를 한 후 중개업을 한 자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인중개사법, 국법이겠죠? 법률에서는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 당사자, 즉 중개 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 의뢰 행위가 중개 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 규정 등이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위 처벌 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 행위가 중개 의뢰 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이 대법원 판례가 무슨 얘기냐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라는 걸 알면서 중개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중개 의뢰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위반 시 제재 및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48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과연 보수 청구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조 지급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정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 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조 지급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조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개수조 지급약정 효력은 결국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중개수조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수조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혜성시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유효는 한데, 다만
그 중개수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를 하는 사람은 보수 청구권이 없고요. 어부를 하지 않고 위헌계에 다 일행한 경우에는 중개수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네, 중개수를 요구만 한 경우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 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고 또한 이와 같은 수수료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 요구한 행위를 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무자격자와의 수수료 지급 약정 무효으로 결국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부동산 컨설팅 명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간판 표기가 모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의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하여 표기해야 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주 간판에 모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러 단어를 합쳐진 보통 명사로 보아 명칭 중간에 단어를 삽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땡땡 부동산 컨설팅 중개사무소 혹은 땡땡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은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사무실 명칭에 사용해야 하는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땡땡 부동산 중개사무소처럼 붙여 써야 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땡땡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땡땡 중개사무소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명칭 중에는 땡땡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적합한 사무소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말은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땡땡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떨어져 있죠. 중간에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무자격자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땡땡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예요.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규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컨설팅 업체에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동법상 중개를 할 경우 동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됨. 땡땡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 자체가 뭐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중개를 하면 이거는 지금 해당 법 위반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대표나 소장 등의 명칭을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가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땡땡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대표나 소장 등의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자, 무자격자와 동업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와 동업관계에서 자격증의 양도 대여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 중개업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만 찍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자기 명의로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은 지금 법 위반이라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리고 자격자와 무자격자와의 동업을 가장한 자격대여가 만연하여 깨끗해야 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바 불법 자격 대여자들은 동업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국토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자격증을 양도되어 또는 부정사용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되며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등록 취소가 됨. 그러니까 지금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동업을 하더라도 지금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의해야겠죠. 자, 무자격자와 동업한 경우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동업자 B가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고 친필로 작성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란에 도장까지 직접 찍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A는 옆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경우 동업자 B는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지,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됨.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등록증 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것임. 그러니까 지금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동업자가 주요 중개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격증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중요한 행위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런 거 직접 다 작성하고 다 설명해주고 중요한 중개행위는 다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옆방에 있었고 나머지 동업자가 다 직접 다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돼서 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수자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반 문제에 대해 컨설팅, 정보 제공, 조언 등 이 컨설팅을 해주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매도자의 주도로 쌍방 합의로 계약 처리된 경우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우리 컨설팅 비용이 이제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된지 안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즉 중개에 대한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을 한 경우라면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과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는 다르다는 거죠.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의 문제예요.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도 중개보수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보수 요율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보수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중개 행위를 넘어선 부동산 컨설팅 업무만을 수행한 대가로서의 컨설팅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이하가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컨설팅 등 명칭여에 불과하고 사실상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여 동법령의 중개부를 적용하여야 함. 그러니까 지금 뭐 컨설팅이다 보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해서 동법령의 중개보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실 때도 컨설팅 부분 그리고 중개 부분 이런 거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의 효력, 무등록 중개업체 보수 청구권,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